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한보람입니다. 자, 이제 추석도 다 지났고요. 정말로 분양가 상한제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 흐름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10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 또 강남 4구의 경우에는 주택 거래량도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또 강남에 이어서 마용성 지역의 집값, 특히나 신축 아파트를 향한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심리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바라보는 시장의 움직임 좀 바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 머니맨과 함께 하시면서 그 흐름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똑똑한 투자하는데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머니맨입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머니맨 문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머니맨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SNS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는데요. SNS에 머니맨 또는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루원개발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추석 지나고 이제 처음 뵙는 거예요. 어떻게 네네. 좀 보내셨어요, 추석? 막상 이렇게 좀 쉰다고 생각하니까 네. 여기저기 좀 근질근질거리고 좀 숨쉬고 또 네. 시청장님이나 또 이렇게 제가 세미나 하면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어떻게 됐든 사람의 인기, 사람의 기운을 받고 사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쉬시면서 이번에. 조금 네네. 기운이 빠지셨나요? 의외로 못 쉬면서 받아서. 이렇게 막 기분 좋고 막 간만에 노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정말 시간도 잘 안 가고요. 그래서 좀 오늘은 그동안 좀 좀 못 읽던 기다리셨겠어요. 책도 좀 네. 읽고 또 그랬던 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네네. 굉장히 표정이 한층 더 밝으신 것 같은데 네네. 이 밝은 기운 또 여러분들께 오늘 머니맨과 함께하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도 밝은 기운 나타나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 또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미나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세미나는요. 전주와 대구 지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주 지역에서 만나보는 세미나입니다. 9월 24일 화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2019년 돈 버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고 전주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만나보는 세미나는 바로 다음 날 9월 25일 수요일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대구 경북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 주제는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이고요. 전주와 대구 지역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꼼꼼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세미나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머니맨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의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그동안에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렸다면 좀 지역별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느 지역부터 살펴볼까요? 오늘은 뭐 저희가 다음 주에 세미나 가는 지역 대구 네. 쪽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 공급량 대비 그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미분양 지역으로 좀 들어갈 수밖에 없던 이런 기능 또 자족 기능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네. 그 주변의 어떤 입지 변화에 의해서 자족 기능이 돌출이 된 자족 기능에 의해서 다시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주는 이런 현상이 있는 지역으로 한번 돌아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동탄, 대구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네. 오늘 대구 지역과 동탄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대구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구 지역 하면 뭐 대대광 해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또 상담을 통해서나 방송 시간에서도 틈틈이 좀 말씀을 드렸던 지역이기는 해요. 네네. 대구 지역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떤지부터 먼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저희가 이제 그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대대광해서 대구와 대전, 광주 무조건 청약시장 좋다, 아파트 시장 좋다 이게 아니고요. 네. 대전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 안에서도 또 그 지역 구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동쪽 시장이 아닌 서쪽 시장으로 신규 물량들이 좀 쏟아지고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광주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동쪽보다 구도심보다는 서쪽 방향으로 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보고자 하는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의 57%가 가까이가 서구 쪽, 그러니까 달서구 쪽으로 인구가 편집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띠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재건축, 재개발 신규로 공급되는 입주 물량으로 전환돼서 공급되는 물량 기준으로 잡더라도 서쪽이 굉장히 많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대구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을 굉장히 많이 끌고 올라가는 걸 동쪽에 편집되어 있다. 동쪽에서도 수성구 이렇게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지금 동쪽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굉장히 적은 시장에 위쪽으로는 지금 대구 쪽이죠. 동대구 쪽. 밑쪽으로는 남구 쪽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는 이런 시장에서 기존에 서쪽에는 공급되는 입주 물량 기준을 잡더라도 늘어나는 이런 추세고 동쪽 기준으로 보면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바뀌는 주거지 개선이 되면서 네. 지금 현재 있는 공급되는 양보다는 부서지는 양이 더 많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대구 전체적으로 아파트 값이 다 올라요. 네. 다 좋아요. 이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준을 잡았을 때 대구 광역시를 기준으로 대전을 좀 동서로 좀 나눠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서쪽 방향으로는 대구 광역시 자체의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으면서 공급량이 굉장히 앞으로도 늘어나고 현재도 늘어나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동쪽과 남쪽 이렇게 북동쪽이죠. 이쪽으로 봐서는 지금 신암동 그 밑으로 효목동 일대, 만촌동 일대가 연달아서 지금 기간을 달리하면서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어깨 싸움을 하고 있다. 지금 누가 먼저 재건축 재개발을 갈 거냐, 네네. 규모가 어디가 더 클 거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이 멸실되게 되면 또 이 밑쪽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움직여서 멸실이 움직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수성구 쪽으로 더 많이 몰려지는 이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파트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새 아파트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수성구와 동구와 이쪽 밑쪽으로 남구가 마찬가지로 가격대가 함께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구조. 그래서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조금 물론 이제 이쪽 서쪽에서도 특히 이제 교통이 발생된다든가 어떤 학군이나 어떤 상권이 잘 발달된 지역구로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버텨주거나 조금 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런 구조고요. 동쪽, 남쪽으로는 좀 늘어난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자체로 봤을 때 대구광역시를 우리가 인구 구조로 보면 부산하고 비교하면 좀 적고요. 네. 인천하고 좀 비교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인천이 약 지금 300만이 조금 안 되는 292만 정도 인구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대구 광역시가 244만 인구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10년 전으로 가게 되면 인천 광역시 같은 경우는 270만의 인구. 10년 전에. 네, 10년 전에. 네. 그러니까 270만의 인구가 지금 294만 정도 인구가 들어왔으니까 실제로 기준으로 잡으면 약 10년 동안 24만 인구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네, 볼 수 있겠죠. 10% 정도 늘어났네요. 반면에 대구광역시는 10년 전으로 가서 보면 251만이 넘어가는 인구.
그죠? 그래서 251만 인구였는데 지금은 244만 인구가 조금 넘는 이런 형태니까 오히려 줄었구나. 실제로 대구광역시는 1년에 한 10,000명 정도 인구가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네. 인천광역시는 거꾸로 한 2만에서 2만 4천 정도 인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구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 기준으로 또 잡으면 부산광역시는 350만의 인구가 넘는 이런 지역에서 340만 인구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네. 그러니까 부산광역시가 1년에 한 10,000에서 14,000명 정도 인구가 줄고 대구광역시의 인구가 1년에 한 10,000명 정도 줄었다. 반면 인천은 대구와 부산을 합친 만큼 2만 한 4,000명 정도가 그러네요. 어떻게 또딱 맞네요. 인천은 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방권으로는 자연적 현상 또는 일자리를 찾아서 산업군의 변모에 의해서 교통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유동량의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방권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형태 고령화가 좀 빨라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수도권으로는 오히려 사람이 좀 늘어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적인 그러네요. 예로.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옥석 가리기가 앞으로 계속 가려질 것이다. 오르는 지역들은 오를 것이고 빠지는 지역은 빠지는데 그 지역의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당분간 3년에서 길면 4, 5년까지는 서쪽보다는 동쪽의 옥석 가리기가 조금 더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좀 잘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대광 중에서도 대구와 관련된 이야기 먼저 나눠봤습니다. 오른다고 해서 다 같이 오르는 거 아니고 분명히 떨어지는 지역이 있고요. 또 떨어진다고 해서 다 같이 떨어지는 건 또 아니고 분명히 오르는 부동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지역인지 또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나의 물건의 특성을 따라서 좀 잘 구분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지역이죠. 동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네. 수도권 쪽으로 살짝 올라왔어요. 네, 대구보다는.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은 동탄 하면 우리가 몇 년 전 기준으로 잡으면 동탄에 아파트를 사면 분양을 받으면 로또에 당첨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핫했죠. 핫했는데 동탄 같은 경우는 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이 1지구, 2지구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적 경계면 지도상으로 조금 보시면 구분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1동탄이 서쪽 동탄이라고 보시면 되고 2동탄이 동쪽 동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저께부터 지금 굉장히 핫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동탄 화성하면 살인의 추억 영화 옛날 송강호 씨 어제 나왔던 계속 해주더라고요, 그죠? 영화를. 그분이 미제 사건으로 넘어가서 긴 시간 동안 있었는데 지금 사건 종료되고도 지금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 굉장히 영화도 재밌게 봤고 네. 관심 있게 봤는데 그게 지금 범이 잡혔다고 그래요. 그죠? 마찬가지로 동탄이 과거에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본 사건이 없었거든요. 본 그 장소에. 네. 그래서 그 사건 자체가 미제 사건으로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시골이었던 데가 엄청나게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이 지역이 발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기 동탄 기준으로 잡으면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면 한 4만 호 정도 짓는 이런 구조 그리고 인구를 12만 명 정도 수용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보시면 동탄에 이렇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파란색의 일자리 동탄에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 이렇게 잘 일자리가 갖춰져 있는 형태를 띠다 보니까 이 지역의 아파트 4만 호가 부족한 형태였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부족한 이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4만 호에 들어오는 12만 명을 이상 들어오는 이런 구조. 네네. 그러면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뛸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러네요. 구조겠죠. 네. 그런데 반면에 1동탄은
오케이. 그런데 2동탄 같은 경우는 크기로 보더라도요. 1동탄 기준으로 하면 272만 평, 300만 평이 좀 안 되는 이런 구조. 크기로 잡으면 이 정도 되는 거고. 네. 지금 그 옆에 있는 2동탄 같은 경우는 726만 평이니까 이거의 약 2배 크기가 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되는 양 구조로 잡더라도 12만 호 정도. 아까는 4만 호인데 12만 호 정도니까 주거 숫자로는 거의 3배. 3배. 그죠? 3배 크기의 인구가 30만 수용 계획이었습니다. 30만. 그런데 잘 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이쪽에는 파란색 일자리가 잘 발달되어 있죠. 네. 일지구. 그런데 여기에 고속도로와 철길을 건너는 반대쪽 이쪽으로 봐야겠네요. 여기는 일자리가 잘 형성되어 있는 동탄 1지구라 하면 네. 동탄 2지구는 철길과 고속도로가 나누어지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형태의 이 지역에는 일자리가 없다. 네. 그죠? 파란색이 없어요. 네. 파란색에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일자리, 공업지 형태를 띠고 있는 일자리가 없는 상태로 주거지를 공급하는 형태다 보니까 이 지역이 배드타운, 그야말로 아파트, 잠자는 곳만 지어지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도 되고 분양도 잘 안 되고 입주하는 아파트에 입주가 잘 안 되는 이런 형태. 그래서 피가 붙었던 것들이 피를 좀 털어내는 시장이 좀 형성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지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입지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뒤쪽에 들어오는 대기업 SK가 반도체 공장을 크러스트 공장을 지을 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드디어 들어오네요. 그렇죠. 일자리가. 그래서 네. SK 하이닉스가 이쪽에 들어오고 이쪽에서 SK 하이닉스에서 이렇게 동탄까지 거리로 약 12에서 13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탄에서 이쪽으로 국도죠. 지방국도가 순환국도가 빠지는 이런 구조. 또 한 가지는 서울 쪽, 수서 쪽에서 내려오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 그렇게 되면 사람의 접근성이 굉장히 동탄 쪽이든 용인 쪽이든 원산면 쪽이든 구조가 굉장히 편하게 접근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접근성이 높아지면 그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네.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 동산, 아니부자를 쓰는 부동산인데 움직이는 동산으로 바뀐다. 그래서 아니부자가 부자부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부동산에 접근을 하실 때 그 주변에 입지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꼭 판단을 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입지 변화에 따른 일자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단순 입지 변화만 있지, 그냥 교통이나 여러 가지 뭐 관공세 입지 변화만 있지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를 보면 그 지역의 아파트가 됐던 상가가 됐던 땅이 됐던 이런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확연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도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일자리일 것 같아요. 동탄이 그동안 그게 좀 부족했었는데 이 신도시 쪽에 이제 일자리도 또 생긴다고 하니까요. 동탄 지역도 다시 한번 꼭 관심 갖고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대구 그리고 동탄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많으실 것 같아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드린 대구 지역에서도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자, 먼저 전주 지역 먼저 가볼게요. 9월 24일 화요일에 전주 지역 출발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전주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전주 지역에 관한 이슈들 또 부동산 시장 흐름들 파악하는 강의 진행이 되고요. 또 강의 이후에는 간단하게 상담도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대구 지역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대구 지역도 궁금하신 분들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합니다. 장소는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또 세미나 참여 문의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 열어둘게요.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계속해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볼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2128-8569번 지금 바로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땅 상담 좀 받으려고요. 토지 상담이시고요. 먼저 토지 주소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대구시 동구 네, 서호동 네. 233번지입니다. 대구 지역이네요. 오늘 좀 전에 대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자, 이 지역에 토지 가지고 계세요. 네, 어떤 토지인가요? 오랫동안 네. 부모님 때부터 가지고 오던 땅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으신 건가요? 네, 그래서 그걸 보유하신 지도 꽤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의 좀 전망이 궁금하신가 봐요. 네, 그걸 네. 계속 오래된 땅인데 네. 가지고 가면 뭐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네네. 또 뭐 지금이라도 뭐 혹시 매매를 하는 게 나을지 별 앞으로 전망이 없으면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자, 대구시 동구 서호동으로 가서 토지에 대한 전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송병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땅부터 활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땅을 일단 팔지 마시고요. 결론적으로 이 땅을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자산의 값어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네. 지금 금리가 가면 갈수록 낮아집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 금리도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 땅을 이용해서 대출을 좀 받아서 다른 쪽으로 좀 투자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 땅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을 활용하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네네. 선생님은 그 땅을 지금 파는 것보다는 보유하는 게 낫다. 이 보유하시는 게 말씀입니까? 낫죠. 자, 여기가 만약에 시청자님이 한 3, 4년 전에 이 땅을 계속 갖고 가는 게 나을까요? 파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저는 3, 4년 전이었으면 파십시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3, 4년이 지났죠. 그죠?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3, 4년만 지나면 이 땅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대로 치면 여기가 먼저 개발돼야 되는데 신서 혁신도시 들어보셨죠? 여기 바로 위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실제로 여기가 일자리 기준으로 잡으면 한 3,000명 정도 들어온 이런 구조 전체적으로 보면 22,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는데 원래대로 치면 신서 혁신도시가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이 지역의 땅이 먼저 지금 주거지로 개발이 다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뒤에서 누가 이렇게 줄 서고 있었는데 끼어들기를 한 거야. 그 끼어들기를 한 게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건물이 지어지고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구조가. 자, 이 구조에 맞춰서 그 앞에 이제 뉴타운이 또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 타이밍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순번이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르면 이번 총선과 대선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예, 이 총선과 대선에서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바람을 만약에 못 받더라도 3, 4년 그 이상은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개발 구조가 확 잡힐 거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도 많이 받고요. 자, 주변에 개발이 잘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빨리 가게 되면 오히려 보상금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동안 많이 참았어. 그리고 중간에 누가 끼어들기도 했어. 그죠?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님이 보상을 받는다면 보상가가 그만큼 더 커져버렸다. 즉 땅의 가치는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을 꼭 가지고 계시면서 2, 3년 정도 있으면 큰 이슈가 한번 불 것 같고요. 만약에 2, 3년 안에 이슈가 안 불더라도 1, 2년만 더 지나면 그러니까 3, 4년만 더 갖고 가시면 이 지역의 개발 구조에 윤곽이 잡힐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땅을 활용을 지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뭐 농사 짓는 거에 뭐 큰 수익이 안 나니까 다른 분한테 뭐 도지를 주던 뭐 이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이 땅에 대한 융자를 좀 받아서 여기가 아니라 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파트를 하나 산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동산으로 좀 투자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땅도 이용을 하고 은행권에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땅은 안 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유하는 걸로 해야겠다, 그죠? 네? 그럼 보유하는 걸로 해야겠다. 그럼요. 그죠? 보유하셔야죠. 네. 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조금만 더 참아 보시면 또 좋은 소식 있을 것 같네요. 네, 또 감사합니다. 활용 방법까지 조언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대구와 관련된 상담이었는데요. 시간이 없긴 한데 좀 궁금해서 이 지역은 대구 동쪽인가요? 서쪽인가요? 동쪽입니다. 동쪽입니다. 동쪽이고요. 네. 참고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구조로 보면 배산임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땅들이 이렇게 배불러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이런 땅들이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거든요. 풍수학적으로도 네. 그래서 굉장히 발전이 늦었지만 이제 그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당진시 네, 성문면 네, 삼봉리 네. 868-2번지요. 네,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토지이신가요? 네, 토지 상담이고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전망이에요. 토지에 대한 전망 궁금하시고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네, 한 3, 4년 됐어요. 3, 4년 정도? 그럼 현재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네, 동네 분이 네. 농사 짓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자, 충남 당진시로 가서 토지에 대한 전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한 5년 조금 빨리 보면 한 10년 전에 성문 국가산업단지 당진 이쪽으로 해가지고 개발 기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작용이 되면서 이 일대 땅들이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조금 뛴 것 대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그동안 잘 가격대가 안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유인즉슨 개발 구조가 크게 발표됐을 때 이슈가 될 때 한번 굉장히 뜨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때 한번 굉장히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는 시점에서 또 분양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가격대가 토지 가격이 그 주변에 있는 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위가 조금 작아요. 작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개발하는 전체적으로 토지의 단위가 작은 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인데 국가산업단지에 맞는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작다. 그래서 일자리 구조로 잡게 되면은 조금 국가산업단지 개념의 큰 단지 개념이 아니더라도 조그만한데 예를 들자면 삼성이나 뭐 LG나 쌍용이나 뭐 현대나 뭐 이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산업군 하나만 제대로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 주변의 땅값이 굉장히 많이 뛰겠죠. 근데 여기는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이런 대기업이 제가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움직임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돼가지고 땅값이 한번 뛰고 이 지역의 땅을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땅값이 한번 뛰고 그 다음에 산업지에 맞는 건물의 시장으로 변모가 바꿔가며 있어서 이게 지금 잠깐 느려지고 있는 구조. 갑자기 시간이 천천히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한테 이 땅을 지금으로부터 저는 조금 중기 정도는 봐야지 않을까. 한 4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도 이 주변에 빌라나 혹은 다세대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들어갈 건데 이게 들어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들어옴에 있어서 어떤 잠깐 시간이 느려지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확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타이밍인데 중장기 그래서 한 4, 5년 정도 본다 생각하시고 그 안에 건물 짓지 마시고요. 땅을 좀 보유를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까 한 3, 4년 정도 각 보유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한 4, 5년 정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변할 정도 10년은 안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메리트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은 앞으로 좀 중장기 4년에서 5년까지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연락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토지인데요. 네, 천안시 서북구 네, 입장면 호당리 네. 181-5. 알겠습니다. 천안시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상담이고요. 어떤 게 네. 궁금하실까요? 이게 저희가 구매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매를 해도 괜찮은지. 한번 일단 토지에 대한 전망을 좀 체크해 보면서 활용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오래 보유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보유하셨어요? 한 15년, 16년 보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안시로 가서 토지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반갑습니다. 토지를 16년째 지금 보유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16년 전에는 굉장히 싸게 사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땅이 굉장히 많이 올랐으면 굉장히 싸게 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앞쪽으로 천안 쪽이나 위쪽으로 안성, 평택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땅은 그닥,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 임자도 잘 이렇게 막 사라, 팔아라 전화도 잘 안 오는 이런 형태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팔려면 좀 메리트가 좀 빠지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여기 가서 보면요. 전원주택지를 짓던 타운하우스를 짓던 아니면 내가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정말 좋겠구나. 나 이런 데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는요. 땅값 대비 굉장히, 실제로요, 여기서, 입장 쪽으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여기서 천안 쪽으로 빠지는 것도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시간상도 얼마 안 걸리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도시 접근성도 굉장히 좋으면서 자연과 함께 친화될 수 있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지금 이 땅 자체가 계획관리 지역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건물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임자만 잘 만나면 땅값이 중요한 지역은 아니다. 다만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 아직까지는 건물을 짓는과 동시에 땅도 무거워지고 건물도 무거워지고 임대든 아니면 매매든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쪽에서 천안 계속 커지고 있죠. 입장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안성 커지고 있죠. 안성 쪽 보면서 공도 쪽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평택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평택이나 천안,
아산, 탕정, 안산까지 지금 계속 시간들이 커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이쪽까지, 안쪽까지 좀 못 들어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큰 그물로 촘촘히 해서 고기들을 싹 잡아버리고, 그죠? 이쪽에서는 지금 큰 고기들이 안 올라오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고, 지금 앞으로 바깥쪽에서 지금 굉장히 큰 발전이 이루어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구조,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짧으면 2, 3년, 길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는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지, 귀농, 귀촌지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는, 팔지 마시고 앞으로 조금 지금까지 보유했던 지금, 10여 년 보유하셨는데 그걸 조금 무시하시고 지금까지 보유한 건 무시하시고 앞으로 내가 10년은 안 넘길 거니까 조금만 더 보유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건물 짓는 거 아니다. 농사 짓는 거 그냥 꾸준히 작물을 내가 걷어서 부자 되려고 농사 짓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작물을 걷어서 먹고 쓰고 이런 개념으로 농사를 좀 짓는 거로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 땅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은행 금리가 굉장히 낮으니까 이 땅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좀 다른 쪽으로 투자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땅 자체는 좋은 땅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때를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네. 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 시청하시다가 나도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머니맨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예, 여기에 이 집이 지었는 지가 꽤 됐어요. 집을 그래서 이걸 지으셨어요? 네. 앞으로 계속 이거를 보유를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뭐 개발이 된다든가 뭐 그런 건 없을까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주소 먼저 알려주실까요? 예, 예. 음. 예, 은평구 네. 대저동 서원흥로 10길 네. 18 만민베스트 300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서울 은평구에 이제 주택이 있으신데, 자, 앞으로의 좀 호재들이 어떤 게 있을지, 또 이거를 어떻게 좀 매매를 해봐야 되나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네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송병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네. 지금 은평구 쪽에 지금 집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네.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집만 꼭 안 찍고요. 제가 위치는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은평구 자체가 지금 옛 은평구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이쪽 대조동 일대가 네. 이 대조동을 쭉 빼놓고요. 이 네. 주변이 지금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로 먼저 들어갑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중간에 딱 남겨놓고 지금 주위가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쭉 들어가 주니까 그죠? 상대적 소외감이 좀 들을 수도 있는데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주위에 집들이 다 부서지죠? 네네. 어떻게 됐든 도시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에서 사시던 분들이 당분간 어디로 나가셔야 돼요. 그죠? 네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이 늦어지는 지역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전월세 가격이 뛰게 되어 있거든요. 네. 전월세 가격이 뛴다는 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고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매매가가 뛸 개연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은 꼭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또 한 네. 가지는 그 주변에 그죠? 네. 재건축, 도시정비 사업이 앞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면 네. 동네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예예. 그죠?
그런데 네. 굉장히 바깥쪽으로 건물들이 굉장히 쫙 돌아서 정말 좋게 건물들이 지어졌는데 가운데 굉장히 낙후된 주거 요건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 대조동만 있다 하면 네. 대조동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황금색으로 보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격대가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부동산에서도 많이 팔으라고 전화 올 것 같아요. 오시죠? 네네. 그죠? 네. 네. 그런데 지금 팔지 마시고 앞으로 2, 3년 또 2, 3년 지나면 또 지나서 계속 가격 오르는 소리만 나온다 여기는. 가면 갈수록 부동산에서 전화 오는 빈도가 더 많아지는 거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절대 네. 팔지 마시고 좀 보유를 더 하시자 이렇게 결정을 내드릴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네네. 혼자 여기 넓은 집에 살기가 그래서 좀 살다가 이거를 월세를 놓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십시오. 월세 놓고 또 네. 월세 놓는 분한테 너무 시설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도배장판 깔끔히 해서 다만 5만 원, 10만 원 더 받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네. 월세 주시고 우리 시청자님은 조금 더 넓은데 좀 큰데 가서 좀 사시고 하시면 되죠 뭐. 좁은 데를 가려고. 근데 이게 네네. 집은 이게 졌는 지는 오래됐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게 밖에서 보면은 뭐 아직 그렇게 깔끔해요. 네네네. 그래서 애들은 자꾸 팔라고 그랬는데 지금 마음이 이리저리 지금 그러고 있어요. 파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면 거의 가정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리먼브러스 사건 났을 때 대한민국 법을 온다고 했을 때 자녀분들이 집 팔으라고 한 사람들이 다 가난해져 버렸어요. 네. 네, 그 당시에 자녀분들이 집 팔으라고 한 사람들 그 말 듣고 집 판 사람들이 다 가난해졌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IMF나 리먼브러스 때만큼은 아니지만 경기 기조가 좀 안 좋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매스컴에서 버블이 온다, 디플레이션 온다, 집 갖고 있으면 집값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또 혹은 정보에 이렇게 접함이 많으신 젊은 세대들은 빨리 집 팔아야 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팔아야 할 지역이 있고 안 팔아야 할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절대 팔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꼭 보유하시는 걸로 결정 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팔지 마시고요, 시청자님. 네. 또 궁금한 거 있을 때 연락 주세요. 네, 아들은 자꾸 팔고 아파트 가라고 그래서 아주 지금. 말씀하세요. 이거 영상 보여주시고 팔지 말라 그랬다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지 말아야 될 지역, 팔아야 될 지역, 저희가 또 머니맨에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상담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으로 네. 가볼까요? 네? 어느 지역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네. 전화 제가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오래 기다리셨고요. 이제 상담 도와드릴 건데 궁금하신 부동산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저 서귀포요. 네, 제주도 네, 서귀포. 네. 네, 해수동요. 네. 네, 44-5번지입니다. 제주도에 땅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네. 부럽네요.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 토지에 대해서. 네, 그 지인 소개로 제가 네. 한 1년 반 전에 제가 한 200평 그 구매를 했는데요. 네. 향후에 뭐 그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뭐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제주도 서귀포시 회수동입니다. 토지에 네. 대한 전망 체크해 볼게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제주도의 토지 소유자가 되셨네요. 그죠? 예, 제 본인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대한민국에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제주도 땅 하나 갖는 게 로망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이제 들어가실 때 가장 염려스러운 게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대비 계획 관리지가 굉장히 많다. 다른 지역에 대비. 자, 보시면 다른 지역은 농림지가 많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리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색깔이 약간. 잘 자,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이 많다는 얘기는 건물을 짓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녹지가 굉장히 부족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제주도 하면 관광지가 굉장히 넓으니까 녹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녹지가 별로 없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사시고 산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 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나무를 함부로 벨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을 하겠다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맹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땅 같은 경우는 맹지, 도로가 없는 땅. 네, 도로가 없는 땅은 아닌데 현장에 가서 보면 접근성이 굉장히 좀 어렵다. 관리가 안 되고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우거졌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주변 여건으로 보면 호텔과 리조트들이 군데군데 좀 있다 보니까 땅의 어떤 메리트는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걸 개별적 개발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좀 따른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안 들린다, 사진은. 네? 아니요, 잘 안 들려가지고요. 네, 죄송해요. 개별적으로 개발하기는 좀 어려운 땅이다. 네. 그래서 지구 단위 변경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주변의 큰 단위의 개발에 묻어가는 형태로 개발하지 않으면 개별적 개발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지가 한 2년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2년 정도, 최소한 1년 이상 정도, 그래서 3년이 넘는 시점에서 이걸 굳이 차익을 많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임자만 나오면 한번 매도 방향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으로요? 그래서 이걸 장기전으로 길게 간다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보유하신 지 약 2년 채 안 되신 것 같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돼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때 얼마에 샀는지는 저는 모르니까 일단은 싸게는 안 샀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제주도 일대 3년 후에 저희들이 그 판매하면은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3년 손해는 안 후에. 볼것 네, 같아요. 손해는 안 보는데 그 이상 갖고 간다고 해서 가격 반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기는 조금 어려우니 아니면 이 지역을 누가 개발한다면 개발하는 거에 맞춰서 묻어가기, 따라가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긴 장기전으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안에 매각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한번 좀 잘 찾아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다시 머니맨으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열어둡니다. 자, 전화 한 가지 더 만나볼게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예. 투자 목적으로 후암동에 빌라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빌라 주소 알려주실까요? 네, 후암동이고요. 네. 392-1번지요. 서울 용산구 후암동 392-1번지 투자 목적으로 이제 빌라 매수를 할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투자 가치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후암동에 있는 지금, 빌라. 그죠? 네네. 네. 한번 구입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지역 자체 후암동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후암동 자체 기준으로 잡으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곧 움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그 밑쪽으로 보시면 용산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용산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가 올해 빠르면 지금 실제로 원래 지금 국가에서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9월 21일 내일이죠.
네네네. 네. 마스터 플랜을 9월 21일까지 내놓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총선 앞전에 지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후암동 일대의 가격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는 맞다. 또 한 가지는 후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옛날 구도심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들어갑니다.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시청자님이 사고자 하는 빌라의 평수가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평수가 가지고 있는 땅의 지분이 있거든요. 땅의 지분 대비 나중에 공유 면적으로 내놔야 되는 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얼마에 사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미래 가치로는 높으나 개발에 따른 개발 분담금 부담이 가중될 수는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10월 중순 후반부터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메리트가 살짝 빠지고 있는 시장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10월 중후반 이후에 시장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그 시장 조정을 받는 걸 보고 들어가시던가 허기자 여기 이 지역이 조정을 안 받고 혹은 뛰더라도 급격한 반등에 의해서 가격 폭등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후암동 자체로 봤을 때는 개발 구조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건 사실이나 이 지역이 너무 낙후단 지역이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 면적으로 들어가는 지분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투자 플러스 개발에 따른 분담금은 커지는데 10월 중후반부터는 개발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주어지게 되면 오히려 지분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이 지역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을 때 청약받는 게 유리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 자체를 신중하는데 지금 급하게 하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부터 약 한 달만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시면 어떤 위험성은 좀 피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결론적으로 투자에도 좋지만 타이밍을 잘 잡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미리 전화 주신 거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멈추고 한숨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지켜보신 후에 투자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다는 점, 투자는 전문가와 조금 더 충분한 상담 후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문가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번에 가볼 지역은 전주 지역 그리고 대구 지역으로 갑니다. 먼저 9월 24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 전주 지역으로 갈 거고요. 전주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5일 목요일에는요. 대구입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돈 되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또 전주 그리고 대구 지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24일 화요일, 25일 수요일까지 꼭 체크해 두시고 세미나 참석하셔서 든든한 정보 다양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송병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